시장을 압도하던 거대 기업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걸 본 적 있으신가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클레이튼 크리스텐슨의 전설적인 명저, 혁신가의 딜레마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아주 명쾌한 답을 줍니다. 오늘은 이 책의 핵심을 파헤쳐 보면서 그 비밀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간을 거슬러 1980년대 중반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때 컴퓨터 업계에는 절대 강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디지털 이퀴먼트 코퍼레이션, 줄여서 DEC라는 회사였죠. 당시 언론에서는 DEC에 도전하는 건 달리는 기차 앞에 서는 것과 같다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그야말로 철옹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진짜 미스터리가 시작돼요. 모두가 최고의 경영 교과서라고 칭송했던 이 회사가 불과 몇 년 만에 개인용 컴퓨터, 즉 PC라는 새로운 파도에 휩쓸려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이 DEC의 이야기는요, 특별한 케이스가 아닙니다. 바로 이 책이 파헤치려는 핵심 역설, 거인의 역설이 바로 이거거든요. DLC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복사기의 대명사였던 제록스는 작은 탁상용 복사기를 놓쳤고, 거대한 제철소들은 미니밀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무시했죠. 굴착기 회사들은 유압 기술을 외면했고요. 이들은 다들 자기 분야에서 최고였는데 도대체 왜 다가오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그냥 보고만 있었을까요? 자, 여기서 이 책이 던지는 정말 충격적인 결론이 나옵니다. 이 회사들이 망한 건 경영을 못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들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바로 그 훌륭한 경영 원칙들이 사실은 실패의 씨앗이었다는 거죠. 어때요? 정말 역설적이지 않나요? 그럼 이 미스터리를 풀 열쇠는 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해답은 바로 두 가지 종류의 혁신을 제대로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먼저 존속적 혁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기존 제품을 계속 더 좋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VIP 고객들한테 더 비싸게 팔기 위해서요. 이건 성공한 기업들이라면 누구나 정말 잘하는 겁니다. 근데 완전히 다른 종류의 혁신이 있습니다. 바로 파가적 혁신인데요. 이건 아예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버리는 기술이에요. 처음에는요, 기존 제품보다 성능이 형편없어요. 대신 훨씬 단순하고 싸고 편리하죠. 바로 이 지점에서 기존에 잘 나가던 기업들은 에이, 저런 건 우리 고객들이 원하는 게 아니야 하면서 그냥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굴착기 시장을 예로 들어볼까요? 떡 이랬어요. 새로 나온 유압 굴착기는 처음엔 너무 작아서 대형 건설사들은 쳐다도 안 봤죠. 하지만 싼 맛에 작은 틈새 시장을 파고들기 시작하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성능이 좋아지면서 결국에는 시장 전체를 다 먹어버린 겁니다. 약해 보였던 기술이 시장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죠. 아니, 그럼 왜 이렇게 똑똑한 경영자들이 이런 파괴적인 위협을 그냥 보고만 있었을까요? 그 동기를 한번 파헤쳐보죠. 이유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하고 또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성공한 기업들은요,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이 상위 시장으로만 가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왜냐고요? 당연히 돈이 되니까요. 더 높은 이익을 낼 수 있는 시장으로만 움직이는 겁니다.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이게 모든 걸 말해줍니다. 1981년에 디스크 드라이브 회사가 있다고 쳐봐요. 기존의 14인치 드라이브 시장은 마진이 무려 60%나 돼요. 근데 새로 나온 5.25인치 드라이브 시장은 마진이 20%밖에 안 되고 시장 자체도 작아요. 자, 여러분이 CEO라면 어디에 투자하시겠어요? 답은 너무 뻔하죠? 이걸 회사 회의실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한 팀이 발표합니다. 우리 VIP 고객을 위한 신제품입니다. 마진 60% 보장합니다. 바로 예산 승인 떨어지겠죠. 근데 다른 팀이 와서 아직 고객이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마진은 2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묵살되겠죠. 바로 이겁니다. 이 지극히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파괴적 혁신의 싹을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퍼즐 조각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회사의 가장 큰 강점이 가장 치명적인 약점으로 돌변하게 되는 걸까요? 그 해답은 조직 역량이라는 개념에 숨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회사가 가진 돈이나 기술, 사람 같은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깊은 곳, 바로 회사가 일하는 방식인 프로세스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가치에 뿌리 박혀 있는 겁니다.
이 조직 역량을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어요. RPV 프레임워크라고 하는데요. 첫째, R, 자원. 이건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사람, 돈, 기술 같은 거요. 둘째, P, 프로세스. 이건 일하는 방식, 연구 개발이나 예산 짜는 시스템 같은 걸 말하고요. 마지막으로 V, 가치. 이건 뭘 우선순위로 둘지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눈에 잘 안 보이는 이 프로세스와 가치에서 시작돼요. 바로 이겁니다. 성공한 기업의 프로세스와 가치는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서 최고의 효율을 내도록 아주 완벽하게 맞춰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 맞지 않는 것, 예를 들어 돈도 안 되고 시장도 불확실한 파괴적 혁신 같은 건 본능적으로 튕겨내는 거죠. 회사를 성공시켰던 그 강력한 시스템이 오히려 새로운 변화를 막아서는 거대한 벽이 되어버리는 순간입니다. 자, 이제 문제가 뭔지 확실히 알았으니까 이 책이 제시하는 어찌 보면 좀 의외의 해결책을 한번 들어보시죠. 핵심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기존 조직의 DNA, 그 성공 방정식을 뜯어 고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럼 어떡하냐고요? 그냥 완전히 새로운 조직을 하나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 새로운 조직은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첫째, 본사의 간섭에서 완전히 벗어난 독립적인 조직이어야 하고요. 둘째, 아주 작은 성공에도 만족하고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을 만큼 규모가 작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새로운 시장에 딱 맞는 자기만의 일하는 방식과 가치를 처음부터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걸 기가 막히게 해낸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익숙한 휴렛 패커드, HP입니다. 프린터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당시 HP는 레이저제 프린터로 시장을 꽉 잡고 있었어요. 돈도 아주 잘 벌었죠. 그때 성능은 좀 떨어지지만 훨씬 싼 잉크젯 기술이 나온 거예요. 보통 회사 같았으면 무시했겠죠. 하지만 HP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잉크젯 기술을 위한 완전 별도대, 독립된 사업부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기존 레이저젯 팀이랑 경쟁을 시킨 거죠. 그 결과 레이저젯은 계속해서 비싼 고급 시장을 지키고 잉크젯은 싼 보급형 시장을 완벽하게 장악하면서 결국 HP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게 된 겁니다. 이건 사실상 통한 생존 전략이었어요. 자기 주력 제품의 시장을 스스로 깎아먹을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이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땠나요? 다른 경쟁자가 나타나서 내 시장을 파괴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나를 파괴하고 혁신해서 살아남은 겁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여러분이 속한 산업 혹은 여러분의 회사에서 에이, 저건 아직 돈도 안 되고 우리랑 상관없어 라고 무시하고 있는 기술은 혹시 없으신가요? 어쩌면 바로 그것이 미래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꿔버릴 진짜 파괴적 혁신일지도 모릅니다.